첫 번째는 시각적 분석입니다. 시각적 분석은 거의 그 그래프 분석으로 그 대변이 되는데요.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탈 퓨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감을 잡는다. 우리가 흔히 감 잡았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감을 잡는 순간 이미 80% 정도는 바이탈 퓨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감 잡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프의 분석 절차입니다. 첫째는 분류 항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분류 항목이라는 게 뭡니까? 청별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남자, 여자에 따라서 분류할까? 아니면 상중하로 분류할까?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인 여러 가지 연령대, 또 여러 가지 직업,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 항목에 속하게 되겠고요.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. 데이터 수집의 초점은 조금 전에 분류한 그런 형식에 맞춰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구조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. 그 정리하는 방법은 역시 초기에 설정한 그런 분류 체계가 가장 큰 그 결정력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. 다음은 그래프를 보면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. 결론을 내릴 수 있다기보다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. 감을 잡는다는 것은 그래프의 그 성향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표현된 형식이 그래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 데이터보다는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첫 번째, 산점도입니다. 아마 그래프적인 기법, 시각적인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 방법이라고 보아지는데요. 산점도는 기본적으로는 X와 Y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이 되죠. 다음으로는 어떤 시간적 변화에 따른 분포를 보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.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일의 모습들의 어떤 트렌드, 그 다음에 형태를 보는데 산점도만큼 유용한 것이 없죠. 우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점도는 크게 이제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툴로 인식되어 왔는데요. 보는 바와 같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, 그 다음에 중도적인 양의 상관관계, X와 Y의 관계가 하나의 점들로 플로팅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. 이를테면 사람의 몸무게와 신장과의 관계, 공무원의 봉급과 맥주 소비량과의 관계, 흡연량과 폐암과의 관계, 이런 것들이 대략 이러한 유사한 그림들이 그려질 텐데요. 이 산점도에 퍼져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관관계가 희박한 것입니다. 그 직선의 기울기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상관관계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두 가지 경향이 있을 겁니다.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 경우, 또 두 번째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감소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를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. 두 번째의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히스토그램입니다. 히스토그램은 측정하는 모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산포를 가지고 있어요. 산포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.
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정밀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분포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밑에 그림이 있죠.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키를 잰 것이에요. 그래서 키를 보니까 보통 160에서 165 사이가 가장 높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50에서 155가 가장 낮은 그런 분포를 하고 있죠. 일부 가장 큰 학생들은 175에서 180에 이르는 학생도 대략 지금 데이터로 볼 때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각각 그 키의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별 빈도수를 플로팅한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.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집중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고요? 160에서 165cm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산포를 알 수가 있어요. 적게는 150cm, 크게는 180cm 사이에 분포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의 평균과 산포의 모습을 한눈으로 보고자 할 때 히스토그램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상자 그림입니다. 상자 그림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, 그 다음에 중앙값을 기본으로 합니다. 일단 이와 같이 되면 세 점이 확정이 됐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점을 결정합니다. 첫 번째는 일사분위수. 일사분위수는 글자 그대로 데이터의 4분의 1 되는 데이터의 값입니다. 그 다음은 3, 4분위수입니다. 3, 4분위수는 데이터의 4분의 3, 즉 100명이면 75번째 데이터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와 같이 박스 플롯은 최소값, 중앙값, 최대값 외에 1, 4분위수, 3, 4분위수 이 5가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도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 특히 2, 4분위수, 우리 그림에서 표시한 Q1입니다. 그 다음에 3, 4분위수 Q3 이 구간을 연결해서 네모로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앙에 그어진 Q2가 중위수, 메디안입니다. 이와 같이 상자 그림은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, 1, 4분위수, 3, 4분위수, 그 다음에 중위수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데이터의 퍼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, 또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상자 그림 만들기 순서를 한번 알아볼까요? 첫 번째는 4분위수를 결정을 합니다. 4분위수를 결정한다는 말은 뭘까요? 1, 4분위수, 중위수, 3, 4분위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. 즉 그림에서 보면 Q1, Q2, Q3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은 Q1과 Q3를 연결하는 상자를 그립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중위수를 표현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IQR은 Q3 빼기 Q1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해서 상자 그림, 박스 플롯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. 멀티베리 차트를 이용을 합니다. 우리가 2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, 자, 크게 보면, 자, 변수 1, 그 다음에 변수 2. 자, 이것은
그 공정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y 값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변수 1은 그래서 공장 1에서 만든 제품이다. 또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다. 공장 2. 그럴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변수 2는 공장 1, 2에서 만든 기계 1번 타입으로 만든 것이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 1번 타입으로 만든 것이다.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2번 타입의 기계로 만든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 1에서 공장 2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그 만들어진 이런 조건에서 공장 1과 공장 2가 Y에 미치는 영향, 또 기계 1과 기계 2가 Y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보고 싶다. 그러면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? 이때 바로 멀티베리 차트인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? Y가 조사가 됐으면 크게 여기서 공장이 먼저 나왔죠. 공장 1, 그 다음에 공장 2가 나왔고요. 그래서 공장 1과 공장 2에서 나온 공장 1의 평균값이 있을 겁니다. 공장 1에서 기계 1로 했을 때, 기계 2로 했을 때, 그 구간이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공장 2에서 기계 1번으로 작업을 했을 때, 또 기계 2번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나타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선을 이와 같이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런 그림이 바로 멀티베리 차트입니다.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? 공장 1과 공장 2에서 작업한 결과로 보면 공장 1보다 공장 2에서 만든 결과치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기계는 공장 1이나 공장 2나 마찬가지로 1의 작업보다는 2의 작업이 높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가장 높은 조건이 좋은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표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? 당연히 공장 2의 조건에서 기계 2, 이 조건을 그 전사에 표준화하면 우리가 가장 그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.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멀티베리 차트를 활용을 하고요. 이것은 실험계획법의 사전 단계로 널리 활용되는 그런 그래프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예제에서도 볼 수 있죠. 이 예제에서 이것은 이제 3개 변수입니다. 메탈 타입이 하나의 변수죠. 메탈 타입 15, 18. 이와 같이 그 구성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, 강도에 미치는 영향. 두 번째 변수는 신트 타임. 그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와 같이 그 플로팅을 한 것이에요. 여기서 가장 스트렝스가 강도가 높은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? 메탈 18번으로 작업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신트 타임이 1.0으로 한 그 중간 버전이죠. 중간 버전으로 한 게 가장 강도가 높은 그 수준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도 맞출 수 있다면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림이 됩니다.